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웬만한 부분은 이제 다 파악이 된 겁니다. 그분이 그동안 인사청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권 개입하는 거, 그다음에 당무 개입하고 심지어는 재보궐선거 개입, 또 국회의원 정당 정치에 그런 선거 개입하는 것, 그다음에 그 문고리 4인방이라고 하는 그 자기 측근 행정관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대통령실의 모든 행정력을 장악을 해가지고 네. 보고를 받고 그 복도에 대기자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던 대기자들이 그건 대기자들이 아니라 행정관이고 경호원이었다고 변명을 한 게 오히려 더 큰 화근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거 아니라면서요. 뭐 그 부산에는 그 뭐야? 네. 그게 뭐 근데 그런 그들의 말에 의하면 네. 대통령 측의 변명의 말에 의하면 네. 조영경 과장이 네. 3개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에코백, 신라 면세점 에코백 가방과 종이 쇼핑백 2개를 네. 이게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김건희 씨가 3개의 가방을 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조영경 과장이 3개의 가방 안에 보고를 드릴 문서를 담았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보고서를 담았길래 3개의 쇼핑백에 보고서를 담아서 여사한테 보고하러 왔냐 이겁니다. 아니, 그러면 무슨 여사한테 그렇게 보고할 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국정농단을 입증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과장이 자기 위에 뭐 부장도 있을 것이고 비서실장까지 층층 씌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서 작성한 파일을 보면 최지우 변호사가 제출한 걸 보면 작성하자마자 달려왔어요. 용산에서 서초동으로 그 복도에 대기한 그 시간 타임을 보면 그러면 일개 행정관이 윗선도 보고도 안 하고 자기가 출력해가지고 바로 여사한테 보고하면 그게 다 결재 서류가 끝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 엉터리 이런 상황을 그대로 노출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도 장악을 하고 당무 개입도 하고 정부 부처도 장악을 하고 정부 부처도 우리 연초에 그 집권 초기에 한덕수 총리도 영빈관을 건립하는 문제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건립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거는 이제 컨트롤 타워, 공항으로 말하자면 관제탑 역할을 김건희 씨가 대한민국의 관제탑 역할을 한 겁니다. 당, 정, 대통령실 모든 거를 그냥 비행기가 떠라. 뜨지 말아라, 내려라, 착륙해라, 이륙해라, 승객 내려라, 뭐 이런 모든 지시를 관제탑이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는 김건희 여사였다. 그리고 이 디올백 사건에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워낙 이게 검찰 수사가 이게 뭐 직무 관련성이냐 청탁금지법이나 여기에 방점을 두고 그동안 이거를 수사를 해왔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는 거기에 이 리밋을 두고 한계를 두고 그렇게 이 디올백 사건을 한정한다는 거에 참으로 분노해요. 왜냐하면 이 디올백 사건은 여사가 이걸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받았는데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니 청탁금지법 위반이니 이런 걸 넘어서서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입니다. 디올백 사건은. 그거를 나타내는 하나의 좋은 증거물이죠. 그런데도 이거는 자꾸 그런 쪽으로만 국한을 시키는 거죠. 이게 왜 시작이 됐습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를 봤고 또 복도에 대기자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줄 서 있는 것도 봤고 그리고 여사가 나를 1차, 2차 접견할 때 배우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대통령의 권한을 빙자한 발언들 내가 남북 통일시킬 거예요 라든지 뭐 그런 거 이번 마포대교 사건 같은 그런 걸 보고 이제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선물 뇌물 이런 거를 아무 스스럼 없이 받는 것 죄책감 없이 받는 거 이것도 상당히 이제 고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디올백 사건의 본질이지 뭐 이거 그냥 청탁금지법 위반 뭐 직무 관련성 요 부분에만 국한을 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저는 주장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부터는 사실 국민들이 보시고 어제 한밤에 결정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여론에 반영이 되는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목사님 검찰에 한 말씀 하시죠. 이 그 심우정 총장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심우정 총장님 인물도 좋으시고 가문도 좋고 학력도 좋고 재산도 많고 하여튼 다 좋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 섰는데 이왕이면 자녀들이나 우리 심 총장님의 후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총장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뭐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지 않을까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총장. 우리 조상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총장할 때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이렇게 맞짱을 뜨고 불의를 저항하고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간 그런 법전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칭송과 평가를 받는 총장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전에 이원석 총장은 보십시오. 두고두고 역사와 언론이 이원석 총장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김건희 여사의 디오백 관련된 이 사건은 분명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소가 돼야 되고, 김건희 여사가 기소가 돼야 되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윤 대통령도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통령 부부라고 그래서 처벌을 안 받는다는 그런 조항이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 내에도 잘못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되고, 더 심하면 탄핵이나 하야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직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의 도덕적 윤리적 우위에 있어야 할 최고 공직자인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출마하기 이전부터 당선자 신분 시절 또 취임한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헌법을 위반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들이 이렇게 폭로되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도 너무나도 검찰은 권력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있지, 검찰이 그런 일을 해달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이라고 하는 직제를 세운 거고, 그렇게 검찰한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는 검찰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향해서 날카로운 법의 잣대를 대주시는 심우정 총장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적어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의 눈높이만큼만 해주십시오. 네. 그 심우정 총장께 요 영상 편지를 따로 편집해서 저희들이 보내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잠도 못 주무셨는데 또 긴급하게 섭외해 드렸는데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